나는 무의식의 엄청난 힘을 이용해서 큰 부를 이루었다. 10%의 의식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을 시도했고, 나머지 90%의 무의식은 내 꿈을 위해 자동으로 일하도록 지시했다. 일할 때나 수면을 취할 때, 운동하거나 대화를 할 때 등 그 어느 순간에도 무의식이 계속 일하도록 설정했다. 안녕하세요. 부자들의 생각을 체득하는 부자 엄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10억의 빚을 지고 죽음까지 생각했지만 부자들의 습관과 생각을 체득하기 위해 천여 명의 대성한 사람들을 연구하고 몸소 실천한 결과 연 매출 6천억 원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뤄낸 퀄리체 회장의 웰싱킹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뒤로 잠재의식과 긍정 확언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잠재의식, 시각화, 끌어당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테지만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까지 자세하게 소개해 준 책은 많이 없는 듯 합니다. 이 웰싱킹에서는 막연하게 느껴지는 시각화하는 방법을 6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매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웰싱킹의 정수는 시각화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에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작용한다. 중요한 점은 의식보다 무의식이 삶에 더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생각은 그 범위와 계수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무의식을 잘 사용하면 목표를 이루고 성공할 수 있다. 크게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렸다. 내가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놀랍게도 대성한 사람들은 이미 이 방법을 알아서 실천하고 있었다. 무의식은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활발하게 일한다. 즉, 잠들기 직전의 10분,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의 10분 정도가 무의식의 시간이다. 이때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100번쯤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것을 100일 이상 반복한다. 이렇게 무의식을 훈련시키면 당신의 꿈이 믿음이 되고 믿음은 곧 신념이 된다. 잘만 활용하면 잠재의식은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수단이 된다. 한편으로는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많은 도구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도구이기도 하다. 마인드 파워, 생각 파워, 생각의 힘, 마음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각 파워, 웰싱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웰싱킹은 성공적인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다. 선택의 순간마다 좀 더 장기적이고 가치 있는 생각을 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미 명상은 스트레스 해소, 창의력 향상, 정신력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데 명상이 큰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알리고 있다. 나는 사업이 망한 뒤
우울한 시기를 거쳐 다시 일어서려고 했을 때 매일 몇 시간씩 걷고 명상하는 걸 반복했다. 성공이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머릿속에 사업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랐다. 지금부터는 무의식을 통제해 활용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려고 한다. 시각화 트레이닝. 만약 당신이 나에게 성공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시각화라고 대답할 것이다. 시각화는 웰싱킹의 정수다. 시각화란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삶을 상상하며 잠재의식 속에 이미지를 심는 일로 나 역시 부를 이루기 위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시각화를 실천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지혜롭게 열심히 살아야 한다.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방향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일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만 집중하고 가고 싶지 않은 곳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일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끈기가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다. 끈기는 완전히 몸에 배어 모라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끈기를 갖는 게 어디 쉬운 일이던가? 왜 뜨거운 의지와 열망은 오래가지 못할까? 바로 잠재의식에 내재된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당신이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면 잠재의식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인간은 3초마다 새로운 생각을 한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3초마다 한 번씩 무의식이 생각을 올려보낸다. 잠재의식은 의식적인 생각보다 3만 배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의식은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한다. 스쳐 지나간 경험까지도 자세하게 기억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일종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독서를 예로 들어보자. 책을 읽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 같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다. 이게 의식적으로 떠올릴 수는 없지만 필요한 순간에 떠오르는 잠재의식의 힘이다. 1%의 사람이 96%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대다. 이는 초능력이 아니다. 1%의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 생각 파워, 시각화, 심상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자 지혜롭게 열심히 산 사람들의 성공 비법이었다. 3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하는 게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끈기를 가지고 집중하면 인간은 5년 안에 웬만한 목표는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지금 하는 일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생겼다면 처음의 의지를 망각했다는 뜻이다. 시각화의 핵심은 이 처음의 의지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데 있다. 사람은 3번만 실패해도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잠재의식의 알고리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투영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 논할 때 말뚝에 묶인 어린 코끼리 비유를 많이 든다. 어린 코끼리 한 마리가 말뚝에 묶여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린 코끼리는 자유라는 본능 때문에 몇 번이고 벗어나려고 시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보다 강한 말뚝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삶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잠재의식 속에 계속 저장하게 된 것이다.
결국 어린 코끼리는 어른이 되어 말뚝을 뽑고 남을 만큼의 힘을 갖고도 그것을 절대 뽑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자기 새끼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가르칠 것이라는 사실이다. 어쩌면 당신도 나는 절대 할 수 없어라는 말뚝에서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을 뽑아내고도 푸른 평원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시각화는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말뚝을 오직 당신의 힘으로 뽑는 일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운을 집중시키고 마침내 자유를 얻는 일이다.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마음껏 상상하며 온 우주의 기운을 수용하는 일이다. 웰싱킹의 6가지 시각화 방법. 시각화는 크게 채우기와 비우기로 나눌 수 있다. 채우기는 갖고 싶거나 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매우 선명하게 상상해 무의식 속에 입력하는 과정이다. 보통 사람들은 채우기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 자신의 꿈꾸는 미래를 잘 입력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비우기는 하지 않는다. 비우기는 자신에게 방해가 되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을 모두 버리는 것이다. 반드시 비우기 시각화까지 실천해야 한다. 무의식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만 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채우기만 한다면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 남아 당신이 목표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게 된다. 부정적인 심상들을 지우면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한결 쉬워질 것이다. 첫 번째, 청사진 시각화. 청사진 시각화는 당신이 중장기 꿈을 이루었을 때 가장 원하는 순간을 사진 한 장으로 남기는 것이다. 마음속 밑바닥에 두고 온 진정한 꿈을 끌어올리는 시각화다. 먼저 방안을 어둡게 하고 편안하게 앉아 눈을 감는다. 당신은 지금 5년 후 직업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장 성공한 모습을 청사진 한 장으로 보고 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옆에는 누가 있고, 그 사람들과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딱 한 장만 떠오를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눈을 뜨고 방금 떠오른 사진에 대해 자세히 적어본다. 그때 느꼈던 당신의 감정에 대해 적어도 좋고, 누구와 어디에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적어야 한다. 특히 그 벅찬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고 계속 상기해야 한다. 성공했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하며 느꼈던 그 감정을 피부와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시켜야 한다. 두 번째, 영화감독 시각화. 영화감독 시각화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 인생의 전반적인 스크립트를 구성하는 시각화다. 성공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 그 해결 방법을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것이다. 많은 운동선수가 이미 영화감독 시각화를 실천하고 있다. 경기 전에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상상하며 중간에 발생하는 위기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삶에도 적용 가능하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 미래를 미리 상상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방안을 어둡게 하고 자리에 앉은 후 긴장을 풀면서 눈을 감는다. 무릎에 손을 올린 뒤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하고 손등을 무릎에 닿게 한다. 지금부터는 복식 호흡을 해야 한다. 당신의 상상력은 아주 강하다고 믿어라. 당신의 오감은 매우 예민하다.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력이 아주 풍부한 영화 감독이 된다. 주인공도 당신이고 감독도 당신이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수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이 영화는 지금부터 5년 정도 당신의 중장기 꿈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영화다. 당신은 당신이 실패도 하고 거기서 배워서 또다시 도전하는 과정을 보고 있다. 당신은 어떤 우여곡절을 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설득한다. 설득은 성공적이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가능한 사람이다. 이 영화는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에 다다르고 있다. 모든 영화에서 주인공은 클라이맥스에 다다르면 엄청난 힘을 얻고 원했던 모든 걸 이루어낸다. 진정으로 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라. 어떤 모습인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으로 성공한 당신의 모습을 느껴보라. 이제 당신 인생 영화의 결말을 보고 있다.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이루고 싶은 모든 걸 이룬 상태다. 당신의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느껴라. 할 수 있다고 믿어라. 어떤 집에서 어떤 사람과 살고 있는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는가? 자녀와 배우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녀와의 삶은 얼마나 행복한가? 꿈을 이룬 당신은 누구와 함께 있는가? 지금 봤던 모든 것이 당신이 상상했던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온몸으로 느끼고 확신하라.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와준 사람을 보았는가? 처음에 당신을 의심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당신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모든 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 고마움을 표시하라. 당신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수고했어. 잘했어. 태어나줘서 고마워.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해서 정말 미안해. 결국 이뤄냈구나. 정말 대단하다. 자, 이제 눈을 뜨고 노트에 당신이 듣고 싶은 말을 적어보라. 당신의 영화를 한 줄로 요약해서 명료하게 적는 게 중요하다. 그 옆에 언제까지 이룰 건지 날짜를 적어 넣어라.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당신이 생각하는 그 날을 연, 월, 일까지 세세하게 적어라.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봤을 때의 감정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잠재의식이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다.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뜨거운 희열을 느꼈는지 당신의 단어로 정리하라. 이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동으로 보여라. 세 번째, 아침 시각화. 아침 시각화는 잠에서 깨어 눈을 뜨자마자 실시하는 시각화다. 오늘 하루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해 첫 단추를 꿰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 영화 시각화는 삶의 전반적인 목표를 두고 실천하는 것이지만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에 대한 부분만을 시각화하면 된다. 한 가지 조언하자면 자기 전 핸드폰은 멀리 두는 게 좋다. 그렇지 않으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아침 시각화의 핵심은 큰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를 아침에 받아들여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발현시키는 것이다. 아침 시각화는 오늘 하루를 미리 살아보는 일이다. 오늘 당장 해야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하루하루를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도와준다. 앞서 말했듯 모든 시각화가 한 번 했다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다. 반드시 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실천하길 바란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쌓인 불순물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 네 번째, 긴장 시각화. 채우기의 마지막은 긴장 시각화다. 긴장 시각화는 일이 가장 이상적으로 흘렀을 때 또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실시하는 시각화다. 만약 긴장되거나 중요한 일정이 있다면 1분 동안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일이 진행되는 모습을 그려라. 큰 계약건이 있다면 고객과 내가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질문을 주고받고 고민을 해결하여 계약서에 서명하는 걸 그려보는 것이다. 웃으며 악수로 마무리하는 장면까지 시각화해 회의에 들어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바로 눈을 감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을 상상하라. 큰 힘이 될 것이다. 작은 목표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긴장 시각화를 반드시 하는 게 좋다. 다섯 번째, 블랙홀 시각화. 이제 비우기 차례다. 블랙홀 시각화는 엄마 뱃속에 있었던 순간부터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잠재의식을 버리는 과정이다. 잠재의식에서 뿜어내는 부정적인 알고리즘을 통제할 수 없다. 이 부정적 알고리즘을 바꾸지 못한다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고단하다. 이 시각화는 알고리즘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집중해야 할 때 당신의 길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블랙홀 시각화를 해야 한다. 불을 끄고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는다. 안정된 상태로 상상해야 한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상상하라. 당신의 영혼은 지금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전해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말하라.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자녀가 있다면 내 딸, 내 아들로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배우자에게는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말하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되어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를 두고 먼저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라. 누가 당신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있는가? 당신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당신의 영혼은 이제 하늘 높이 올라간다. 당신 바로 앞에 블랙홀이 있다. 블랙홀은 우주의 청소기다. 우주의 모든 쓰레기들이 블랙홀에 들어가면 형체도 없이 영원히 사라진다. 당신은 지금 지구에서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 아주 어릴 적 생각부터 어떤 생각이든 떠올리기만 하면 블랙홀이 싹 빨아들인다.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온갖 부정적인 것들을 블랙홀이 모두 빨아들이고 있다. 좋고 나쁜 감정과 기억까지 모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다. 무의식 속에 남아있던 모든 사진을 빨아들였다. 당신 유년 시절과 초등학생 시절, 10대 후반, 고등학교 때까지의 사진, 생각하는 순간 당신의 사진이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 영원히 없어진다. 20대, 30대, 40대, 그 이상의 나이대라면 같은 방법으로 블랙홀에 모든 인생의 사진을 버린다. 그동안 살아왔던 사진들이 블랙홀 속으로 모두 사라졌다. 모든 기억은 블랙홀 속으로 들어갔고 그 기억들에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 당신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더 이상 지난날의 사진과 감정은 없다. 당신은 이제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났다. 당신의 잠재의식도 백지 상태가 되었다. 이제 당신이 만약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더라면 가장 이상적으로 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라.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가? 50대, 60대, 100살까지 상상하라. 그 어떤 후회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편안하게 죽는다. 당신의 영혼은 원래 왔던 우주로 돌아간다. 블랙홀 시각화를 한 번 했다고 다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주 할수록 밑바닥에 있는 사진들이 올라온다. 스스로 왜 이런 버릇이 있는지 알게 되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비울 수 있다. 마치 컴퓨터에 쌓인 쓸모없는 메모리와 파일들이 정리되는 것처럼 머리가 가벼워지고 두뇌 회전도 빨라진 것을 알게 된다. 블랙홀 시각화는 2년에서 3년 정도 수련한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좋다. 나도 그렇게 실천했다. 6번째, 저녁 시각화. 저녁 시각화도 블랙홀과 같은 비우기 과정이다. 다만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 다르다. 블랙홀 시각화가 과거 인생의 모든 잡념을 비우는 것이라면 저녁 시각화는 오늘 나에게 있었던 생각과 감정을 모두 비우는 것이다. 매일 저녁 하루를 비우는 시각화를 한 후 다음날 기상했을 때 하루를 이상적으로 보내기 위한
아침 시각화를 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삶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시각화를 통해 보았던 당신의 선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하고 끈기 있게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결국 목표를 분명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만드는 건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믿겨져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걸 믿겠다고 결단하는 뚝심으로 무장해야 한다. 일단 믿어버리고 실현시켜라. 시각화를 통해 당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내보내고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반드시 도달하길 응원하겠다.